네, 자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허리 건강 지킴이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에요.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굉장히 좀 쌀쌀해진다고 하던데 요즘 가을 야구 즐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허리 수술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듭되는 재발 때문에 현역 은퇴를 한 투수의 얘기가 알려져서 또 많은 팬분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이 허리가 왜 이렇게 수술해도 또 재발이 잦은지 좀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이제 아파서 많이들 병원에 오시죠. 네. 다들 원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고 좋아지고 그 뒤로 맞아요. 다시 안 아파지기를 원하시죠. 네. 사실 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는 현재 안 좋은 상태를 이제 호전을 시키는 건데 호전된 이후에도 우리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주부이신 경우라 하더라도 집에서 가사일도 계속 해야 되고 아이들도 이제 케어를 하고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다들 관심 있어 하는 관리죠. 근데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시간을 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전적으로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사실 신경을 써서 많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걸 하기가 또 힘들어서 또 재발이 되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이죠. 네, 그리고 또 허리 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런 관절이다 보니까 또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또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허리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병원에 좀 가봐야 될까요?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어떤 부위든지 우리가 통증은 가끔씩 겪고 살게 됩니다. 이제 뭐 목일 수도 있고, 안 네. 그러면 어깨일 수도 있고, 무릎일 수도 있고, 뭐 엉덩이 쪽일 수도 있고, 가끔씩 우리가 이제 그런 통증들을 겪게 되죠. 근데 아프다고 해서 하루 이틀 아팠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바로 병원에 뛰어가진 않거든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프다가 대부분의 통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편적인 통증이라고 했을 때 그 통증이 유지되는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사이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라앉고 그리고 사라지는 게 보편적입니다. 네. 근데 통증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이러는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이제 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식의 보편적인 통증이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또 빨리 병원에 찾아오시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림 보면서 이것도 좀 추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참고 자료 보시면 방금 이제 앞서 그런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허리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심한 저림 또는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에 가능한 한 빨리 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협착증 가장 많이 들어보신 이제 요추부 그러니까 허리의 병이죠. 증상 보시면 보편적인 이제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 통증이 있고 네. 다리의 통증은 이제 저림도 있고 그리고 뭐 감각 저하 그리고 통증이 있죠.
그리고 당긴다고도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조금 급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먹먹하다, 감각 저하 이런 것보다도 발목이 안 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안 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급하게 병원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리 쪽에 나타나는 증상도 뭐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표현들이 다양하던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어떤 거죠? 네, 마찬가지로 참고 자료 보시면 네. 허리 통증 자체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이제 본인은 허리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꽤 있으시거든요. 나는 허리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접수하고 하면 허리 진료 보세요 하고 이제 진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 통증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중요한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저림, 그리고 감각 저하는 보통 먹먹하다라고 표현들을 하시고 네. 그 외에 뭐 시리다, 뻐근하다, 뭐 찌릿거린다, 뭐 아리다, 쑤시다, 차갑다, 쥐가 난다 여러 가지들 표현을 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거기와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부분은 다리에서 이제 눌리는 신경 번호에 따라서 허벅지 앞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옆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추에서 2, 3, 4번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경우에는 그 2, 3, 4번 신경은 무릎 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무릎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오셨다가 무릎 진료도 보고 허리 진료도 봤더니 무릎은 괜찮으시고 이제 허리가 이제 불편하신 겁니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 이제 허리 때문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해야지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보다 오히려 다리 쪽에 더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를 질문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좀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척추 구조에 대한 참고 자료 잠깐 보시면 자, 허리뼈가 차곡차곡. 좌측은 이제 정상 척추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제 모식도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구조는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이렇게 신경이 길쭉하게 들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겠습니다. 신경은 굉장히 신경 가지라고 하더라도 이 가는 구조 안에서 이제 뭐 감각과 그리고 감각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는 방향이라든지 눌리는 위치에 따라서 다리로 내려갈 때 뭐 시리다, 쥐가 난다, 먹먹하다, 아프다, 당긴다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다리에 생기는 통증의 차이점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을 이 모식도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척추 신경을 덮고 있는 황색 인대가 있는데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이 협착증입니다. 근데 왜 생기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철봉 같은 거 네. 근력 운동 하시면 네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게 됩니다. 생겨요. 네. 근데 굳은 살은 단단해지니까 우리가 굳은 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단단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튀어나오죠. 단단해지면서 살이 튀어나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손에 계속 들어오는 그 자극을 견디기 위한 적응이죠. 네. 그 과정이 허리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인대가 한평생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그걸 견디면서 허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들어오는 그 자극을 견디기 위해서 황색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단해지고 두꺼워지죠. 근데 척추관은 앞뒤로 막혀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굳은 살이 박히면서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협착증이라는 병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MRI 사진도 좀 준비해 오셨어요. 이것도 한번 네. 볼게요. 네, MRI 사진 보시면 좌측이 이제 정상 사진이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신경 줄기가 되겠습니다. 네. 좌측의 사진 이제 두 개가 보이고 1, 2, 3, 4, 5 요추의 뼈 번호를 표시해 놓은 거고 그 바로 뒤에 이제 신경이 하얗게 쭉 내려가는 사진이 보이고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신경 줄기 MRI라고 하는 마이엘로 MRI가 되겠습니다.
정상이 좌측이고 좌측을 참조해서 우측을 보시면 협착증 네. MRI인데 4, 5번 마디에서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1, 2, 3, 4, 5 표시되어 있는 MRI가 네. 보이고 우측에 이제 신경줄기 MRI를 보시면 위쪽에서 하얗게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짤록해지면서 막히죠. 그래서 디스크는 앞쪽에서 뒤로 신경을 누르고 그리고 협착증은 뒤쪽에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굳은살이 신경을 누르면서 앞뒤로 신경의 목을 조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병이 이제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MRI를 보니까 비교가 정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치료를 좀 미루게 되면 이제 치료 시기도 좀 오래 기간도 길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반응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치료법들도 단계별로 좀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정보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환자분들이 이 정보들을 이제 다 본인한테 적용하기에는 좀 이제 지식적으로 본인이 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계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더 이제 좋아하시거든요. 검색하셔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게 네.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게 네. 되는데 단계별로 적절한 치료를 바로바로 받으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방금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부분도 문제지만 일상생활,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휴직을 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일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단계별로 여러 종류의 치료가 있으시니까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잘 설명을 듣고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 척추 치료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하는 치료가 이제 보존적 치료죠. 그래서 보존적 치료가 있고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 치료를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이 보존적 치료와 병행하는 치료를 우리가 비수술 치료라고 합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 그리고 뭐 도수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주사 치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고 이런 기본 치료들, 보존적 치료, 기본 치료를 함과 동시에 여기 이 정도 치료로는 좀 반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인 이제 시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술 치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풍선 확장술이 있으시고 풍선 네. 확장술이 있으시고 그리고 경막외 감압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하는 치료들로도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고 점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겠죠. 네. 이 수술적 치료는 예전에는 크게 이제 절개를 하는 수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개 수술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절개 수술과 그리고 그 뒤에 환자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인 미세 침습 치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세 침습 치료 안에는 미세 현미경 수술이 있고 그리고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수술들이 있고 또 이제 환자에 맞게 단계에 맞게 이 나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무조건 저는 수술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원장님. 네, 어떤 경우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뭐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참고자를 보시면 첫 번째는 반복되는 치료에도 효과가 미미하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죠. 뭐 처음에 주사 치료를 하고 뭐 먹는 약은 같이 드실 거고요. 주사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주사 한번 맞으면 6개월, 1년을 괜찮았다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세월이 뭐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주사를 맞는 간격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호전되는 정도도 점점 이제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들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비수술 치료, 시술 치료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 시술 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본인이 환자분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호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보다도 좀 더 응급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자료에 보시듯이 이제 보행장애는 운동 마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 마비라고 하는 것은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걸어가다가 자꾸 발이 턱 같은 데 걸린다, 안 그러면 땅에 끌린다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네. 발목보다도 더 심각한 건 무릎이고 무릎보다도 더 심각한 건 고관절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경 번호와 관련이 있는데 발목 같은 경우는 보통 요추 4번 신경, 그리고 5번 신경, 6번 신경이 발목의 움직임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번, 3번 이렇게 위쪽의 신경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움직임과 그리고 고관절의 움직임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큰 관절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환자분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발목이 안 들어지는 정도는 걸어 다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는 정도가 되면 환자분이 일단 그것도 적응을 해서 잘 서는 경우가 있는데 걸어 다니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고관절에 힘이 빠지게 되면은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로 서야 되죠. 두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심각하네요.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에 이제 심각하고 다시 참고 자료 보시면 운동마비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뇨장애, 배변장애. 그러니까 대소변이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소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변을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흘리는 경우가 될 것이고 배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실금, 그러니까 변이 본인도 모르게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극심한 변비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배뇨장애, 배변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혹시 내가 척추에 문제가 있나라는 라고 의심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네. 경우가 이제 병원에 빨리 오셔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만약에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면 응급으로 빨리 수술을 해서 신경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상황에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허리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지도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좀 위급하게 또 빠르게 좀 수술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니까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잖아요. 필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될까요? 네, 또 참고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은 이제 MRI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신경줄기 MRI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고관절 MRI이고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복부 혈관 MR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사진이 이제 체온열 검사라고 하는 네. 검사인데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환자의 증상의 원인이 허리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상 자체는 전형적인 허리의 협착증 또는 허리의 디스크여서 그리고 마침 MRI 검사, CT 검사 이런 검사들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진단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술을 했죠. 근데 환자가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너무 20년, 30년 전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환자의 진단이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의 다각화를 통해서 이 증상이 정말로 환자의 허리에서 오는 것이다 네. 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최소 침습, 수술 등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죠. 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뇨장애라든지 그리고 마비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발목이 안 들어지니까 그리고 발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마비가 오기 전에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가 마비가 오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신경이 이제 거의 죽는 정도의 단계가 되면서 네. 운동 마비가 오고 이제 신경은 죽으니까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이 이제 발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늦게 오시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런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에 이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하지 않는 경우에 치료 후에도 이 마비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구장애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배변장애, 배뇨장애 또한
수술을 빨리 하지 않는 경우에 영구장애로 남아서 이제 평생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리고 빠른 진단이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가면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허리 통증,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대 남성분이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가끔 허리 통증이 있더니 최근에 엉덩이도 저리고 아픕니다. 라고 하셨고 10년 전에 목 디스크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병원에 가실 때가 좀 된 걸까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네, 예. 갈 때가 무조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네. 네, 이제 이미 예전에 지금 과거의 치료 이력을 보시면 10년 전에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었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고 나면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관리 중요하죠. 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근력 운동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은 허리 환자든 목 환자든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대퇴 이렇게 코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허리 쪽에서 커브가 안 좋기 때문에 목이 같이 구부정해집니다. 목만 피는 게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펴야지 목의 커브가 같이 발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 목 디스크로 이제 예전에 이미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으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허리도 같이 커브가 계속해서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엉덩이 쪽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가 엉덩이 쪽으로 증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리 쪽에 뭐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증상이 생기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 앞서도 이제 검사의 다각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병원에 방문을 한번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치료 시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또 하나 걸려온 게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안녕하세요. 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등살입니다.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저희 홍영 원장님께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증상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허리 통증이 있는 지는 한 4, 5년 됐어요. 네, 4, 5년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좀 그가 심한데요. 네. 예, 평상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일은 근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네. 예, 집에서나 어디서라도 양반 자세로 앉아 있으면 특히 왼쪽 허리 통증이 심하고요. 네. 그다음에 엉거주춤은 상태에서 밭에서 풀을 매거나 일을 한참 하다가 일어나면은 왼쪽 허리 통증이 심해가지고 끊어질 정도로 아파요. 네, 바로 그래서 허리가 바로 안 펴지시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무릎을 다친 일이 없는데 왼쪽 무릎이 이 드릴질을 잘 못 두고 통증이 심해가지고 네네. 좀 며칠간 고생한 일이 있어요. 그러더만 또 며칠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한 번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원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좀 심하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추가로 증상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걸어갈 때 무릎 통증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예, 예. 걸어가시면서 무릎 통증이 더 악화된다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 달 전 정도에 한 이틀 거기가 아파가지고 네네네. 그 통증 그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그랬는데 그 약을 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그 통증이 없어졌어요. 네네. 그런데 그 무릎 통증 있는 건 처음 있었거든요. 다친 네네. 일도 없었는데 네네. 그래서 왼쪽 그 허리 통증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음. 평상시도 안 좋아요. 예. 예, 왼쪽 허리가 예. 통증이 아버님,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시고요. 예, 예, 70이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허리 통증이 평소 때도 좀 있으셨던 거, 그리고 예, 예. 왼쪽 무릎으로 해서 증상이 좀 있으셨던 부분, 허리 예, 쪽에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맞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증의 강도가 꽤 예,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난 3, 4년 동안 견딜만하게 아프다가 최근에는 더 많이 아프시다는 거거든요. 예, 점차적으로 지금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중이고 기간도 충분히 길기 때문에 이거는 예, 정확하게 진단을 그러니까 척추관절병원에 가셔가지고 척추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 검사, MRI 검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아까 혈관 MRI 검사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한 상태시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먼저 좀 그런 진단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양반다리는 정말 정말 안 좋은 자세입니다. 양반다리. 양반다리 너무 안 좋은 자세이고 그리고 밭에서 이제 일하시는 게 이제 뭐 그게 본인의 생업이시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럴 때도 막 30분, 1시간씩 쪼그려 앉아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하는 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10분에서 15분 앉아 있다가도 잠깐 한번 일어나서 쭉 이렇게 허리 한번 쭉 펴주시고 또 앉아서 일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구부정하게 허리를 만든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안 좋거든요. 척추 건강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척추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 수술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들이 허리 수술, 척추 수술을 좀 망설이시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네, 뭐 참고 자료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병원에 오는 걸 겁들을 내십니다. 네. 아직 진단도 되지 않았는데 진단도 되기 전에 병원에 가보기도 전부터 가서 이제 엄청난 얘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워낙 고령화되고 있는 지금 사회이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다들 몇 분씩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뭐 좋았던 얘기도 듣게 되지만 또 고생했던 얘기도 듣게 되고 그래서 큰 치료를 받아야 될까 봐, 큰 수술을 받아야 될까 봐 일단 겁내시고 그리고 이제 전신마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신마취보다는 이제 그냥 환자분을 깨워놓고 척추마취만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이 전신마취를 무서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크게 흉터가 남는 것도 이제 두려워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입원 기간, 오래 입원하게 되면 뭐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현대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바쁘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이제 오래 입원하게 되면은 이제 직장 생활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 부분도 이제 걱정들을 하시죠. 그리고 앞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지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이가 많아지면서 뭐 당뇨, 고혈압, 그리고 뭐 심장 쪽으로 예전에 심근경색이 있어서 나는 이제 혈전 약을 먹고 있다. 안 그러면 예전에 뇌경색, 뇌출혈이 있어서 약을 또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걸 망설이시고 또 치료를 권유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네. 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유에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서요. 뭐 의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뭔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부분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발전시키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신 마취, 허리 수술 뭐 두세 마디 정도 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 요즘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도 재우지 않고 수술 시간도 정말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 없이 척추 마취만 하는 거죠. 척추 마취를 하면 하반신만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의식은 멀쩡한 상태죠. 네. 그래서 뭐 수술이 뭐 2, 30분 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아예 환자분을 재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환자분한테 환자분 수술 얼굴 보면서 환자분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네. 짧은 시간에 수술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중간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불편한 것보다는 좀 무서워하십니다. 그쵸, 겁이 나죠, 일단. 여러 가지 기구들 소리가 막 나고 하기 낯설고, 때문에 예. 수술하면서 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의 소리,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라고 하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환자분 뭐 혈압 재고, 그다음에 뭐 산소 포화도 이런 나오는 그 모니터에서 삑삑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환자분들 이제 겁을 내시거든요. 긴장도 그래서 되고요. 본인 재워달라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네. 경우에는 뭐 잠깐 재워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흉터가 예전에 크게 남았는데 사실 이 피부에 남는 흉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흉터가 크게 남는다는 것은 크게 열었다는 뜻이고 이 척추 뒤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크게 열어서 당기고 수술을 했다는 뜻이다. 네. 그러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척추 기립근의 퇴행이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섬유화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세 침습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 미세 침습의 끝에 있는 것이 이제 내시경 치료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절개 사이즈도 줄이고 그리고 근육을 당겨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는 수술이 되겠죠. 네. 그리고 주변 정상 조직들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리고 환자가 근육 손상이 없고 절개가 적은 만큼 퇴원이 빨라지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빨라집니다. 수술 직후의 통증도 예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줄어들어서 네. 뭐 한마디 수술하신 정도는 조금 뻐근한 정도네요. 이 정도 표현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겁내지 않고 병원을 찾아오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 많이 주고 계세요.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60인데요. 네, 60 되시고 지금 허리,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홍영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저 불편하신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 1년 6개월 전에요. 네. 그 협착으로 네. 풍선 확장술 시술을 받았어요. 네, 풍선 확장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예, 받았는데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았는데 네네. 6개월 지나고부터는 조금 또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네.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서면은 네. 허리를 바로 못 펴고 예. 한 2, 3분 동안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걷든지 하면은 이제 쭉 정상적으로 펴지고요. 네. 걷기 시작했을 때 뭐 걸어가다 보면은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프다 그런 증상은 있으신가요? 걸으면은 이제 아프다가도 좀 걸으면은 펴지고 네. 별로 아픈 게 없어져요. 아, 그러니까 네, 조금 걸으면 없어지고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운동을 걷기는 매일 뭐 한두 시간씩 걷는데 네. 그 운동 기구인데 가면은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 가지고 뒤로 들어눕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하니까 엄청 더 아파지네요.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병이 있는 상태는 정상 허리 상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운동으로 하니까 더 안 좋더라라고 하는 운동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안 한다고.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나는 아버님께서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1년 반 전에 풍선 확장술을 하셨고 그러고 6개월 정도 증상이 괜찮으시다가 이후로 점차 더 증상이 생기고 있다. 근데 불편한 증상은 다리 쪽 증상보다는 좀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심하고 바로 걸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맞으시죠? 네. 그런 증상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허리만 통증이 있는 경우에 허리만 통증이 심하고 그 증상으로 이제 고생을 좀 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비수술 치료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리 쪽으로 크게 심하게 이제 당김, 저림, 마비 그리고 이제 통증 같은 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허리 쪽의 증상인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인 시술을 한 번 더 한다든지 또는 추가로 신경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기립근을 강화하고 근육이 허리를 잡아주는 잘 잡아줘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보통 치료를 하게 되고 지금 전화 주신 아버님께서는 아직까지 다리 증상이 아주 심하진 않으셔서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할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운동을 좀 적절하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증상을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화면 보시면 이제 UBE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영어 약자이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환자분은 2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요즘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이 이 현대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젊은 분들도 디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 30대 정도까지는 협착증이 진단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디스크는 굉장히 많이 진단됩니다. 젊은 환자분일수록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수술을 해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재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적 치료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네. 이 환자분께서는 병원에 오셨을 때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말 안절부절할 수 없는 정도 강도의 허리 통증과 심했네요. 그리고 엉덩이에서 허벅지 앞쪽으로 지나가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이틀 동안 아예 잠을 못 잤다고 하고 오셨고 네. 기침할 때, 대변 볼 때 통증이 심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었죠. MRI상에서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진단이 됐었습니다. 치료 진단될 당시에 좌측 MRI 보시면 저렇게 동그라미 안에 튀어나와서 뒤에 신경을 누르고 네. 있고 그리고 우측 사진 보시면 수술 후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후에 디스크가 깨끗이 제거된 수술 후 MRI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술 중에 촬영했던 이제 캡처인데 좌측에 저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튀어나온 디스크이고 빨간색으로 가늘게 보이는 것들은 혈관이고 저 신경 표면에 있는 혈관들입니다. 저렇게 내시경 이 치료가 내시경이 저렇게 신경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디스크 덩어리가 제거된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없어야 될 게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아주 치료가 잘 됐던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 치료 사례였고요. 다음 사례 역시 디스크 치료네요. 61세 남성분. 네. 네. 보시면 이분은 이제 61세셨는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이 환자분이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이분은 61세셨고 이제 트럭 운전을 약 한 20년 정도 하신 분이셨죠. 오래 앉아 계셨겠어요. 네, 그렇죠. 허리 통증은 없는데 엉덩이에서부터 해서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해서 종아리 발가락까지 저리다고 하셨고 정말로 치료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주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번을 맞으셨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 시술 치료 또한 수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이제 증상이 악화가 되셨고 보시는 것처럼 MRI상에서 우측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확인이 됩니다. 네. 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이고 그리고 우측 MRI 보시면 수술 후 MRI인데 디스크가 제거된 사진 이제 하얗게 보실 수 보이네요.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시행했고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돌출된 디스크이고 제거가 잘 된 이후의 신경이 잘 감압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체온열 검사를 우리가 수술 전후에 시행을 합니다. 신경이 눌리게 되면 하지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치료가 잘 된 이후에 이렇게 하지의 혈액순환이 호전되는 결과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61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더 만나볼게요. 이번엔 연세가 조금 있으시네요. 80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요즘에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이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겁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고령이 되면 될수록 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고령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학회에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고령이라고 하면 80세를 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70대이신 분들을 초고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죠. 이제 많이 계시니까요. 이분도 이제 80대 분이셨는데 80이 넘어가면 일단 수술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제일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네. 수술 자체가 환자분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허리에 협착증이 심하게 있으셨고 한데 원래 체질 자체가 굉장히 이제 튼튼한 건강하신 분이셨고 여러 가지 피 검사, 폐기능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 상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셨죠. 15년 전에 이제 아파트를 퇴직하셨고 최근에는 특별한 일은 안 하고 계셨는데 산책을 하다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이제 걷고 쉬기를 반복하는 거죠.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근데 5년 전에는 풍선 확장술도 하셨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제 이런 증상까지 생기면서 이제 결국에는 수술을 결심을 하셨죠. 네. MRI 상에서는 4, 5분 마디에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이 됐었고 2개의 사진 중에 우측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신경줄기 MRI가 되겠습니다. 하얗게 잘 내려오다가 저렇게 꽉 막혔어요. 예. 네, 꽉 막힌 소변도 보이셨고 좌측이 수술 전 MRI, 우측이 수술 후 MRI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에 이렇게 신경이 잘 감압되고 널찍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치료 전과 후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달라진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치료법도 살펴봤는데요.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전화 상담 주신 분들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또 사실 이런 정보들 듣고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척추 치료를 할 때 단계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를 하는 것이고 네. 수술적 치료를 제외한 주사 치료, 시술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 비수술 치료들이 이제 우선이 되고요. 근데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마비 있는 경우 그리고 배변장애,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는 응급상황에 해당되고 빠르게 수술적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검사의 다각화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령 환자인 경우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라고 본인이 또 지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겁만 내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허리 통증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건강의 안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